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김치찌개를 드셨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믹스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소한 일상들. 내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이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죽음 그 자체보다 어쩌면 내가 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현직 외과의사 아툴 가완디가 쓴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통해 우리의 노년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늙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에 나오는 앨리스 할머니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바꿔 들려드릴게요. 여기 혼자 사시는 80세 김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지만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어머니, 또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요양병원으로 모실게요. 할머니는 안전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왜일까요? 병원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할머니가 혼자 걷다 넘어질까봐 침대 난간을 올리고 화장실도 간호사를 불러야만 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옷 대신 환자복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대신 정해진 식단을 먹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조차 마음대로 못 돌리죠.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기만 한 사육되는 동물이 된 것 같다.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삶의 즐거움은 거세당한 것입니다. 저자 아툴 가완디는 의사로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만 집착했지 환자의 영혼이 뛰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구나.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 즉 자율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쿠키를 먹고 내가 원할 때 산책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여기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미친 척하고 규칙을 깼습니다. 삭막한 요양원에 개 2마리, 고양이 4마리, 그리고 새 100마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의사들은 기겁했죠. 털 날리고 세균 감염되고 노인들이 넘어져 다칠 거라고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규환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인들이 세계의 모이를 주려고 일어났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봄을 받기만 하던 존재가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 바뀌자 눈빛이 살아난 겁니다. 약으로도 줄지 않던 처방 건수가 확 줄었고 사망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치료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몸이 아프면 대학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치료를 받죠. 물론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단계, 즉 노환이나 말기 질환이 왔을 때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을 선택하곤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한 채 기계음 속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일까요? 책의 저자인 아툴 가완디의 아버지도 의사였지만 척수 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묻습니다. 내가 수술 후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가? 의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견디며 자신이 사랑하는 테니스를 치는 삶을 선택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택한 것이죠. 이런 선택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의사와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상태가 정확히 어떤가요? 의사들은 희망을 주기 위해 상황을 좋게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낼지, 여행을 갈지, 손주와 놀아줄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은 통증이 가장 무섭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신이 흐려져서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게 두렵다고 하죠. 이걸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막아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은 시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 키우던 강아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다. 주말마다 축구 중계를 보고 싶다. 같은 것들이죠. 이 목표가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목표를 위해 어떤 고통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생명을 한 달 더 연장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만 살더라도 집에서 가족과 밥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라고 하면 죽으러 가는 곳, 치료를 포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말합니다.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보니 무리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통증 조절 위주의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환자가 오히려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통이 줄어드니 몸도 더 버텨준 것이죠.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아버지를 호스피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금식에 주사만 맞으셨는데 호스피스에 가시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대요. 의료진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인데 당뇨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스크림을 아이처럼 맛있게 드시고 며칠 뒤 자식들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아이스크림이 아버지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혼자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두려워서 무조건 병원에 모시려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라도 자녀들에게 넌지시 말씀해 보세요. 얘야, 나는 나중에 콧줄 끼고 중환자실에 있기 싫다. 덜 아프게. 내 집에서 너희들 얼굴 보다가 가고 싶다. 이렇게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자녀들은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여 119를 부르고 원치 않는 연명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진하게,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늘 보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보이게 되니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사전 연명 의료 향서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내 뜻을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사의 것도 자식의 것도 아닙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품위 있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가 아닐까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품위 있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셔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